자, 훈민가를 보시죠.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예요. 이게 이제 왜 백성을 뭘 가르치느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너무 가난했죠. 먹을 게 일단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역병도 돌고 막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그래서 병에 걸리고 돌림병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고요. 그 돌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산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살을 띄어다가 먹은 거야. 근데 사람이 죽으면 독소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죽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들에 있는 살을 이제 먹었던 거죠. 그래서 또 병에 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무슨 유교적 가르침이요? 이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도덕적인 회의라고 하죠. 도덕적 회의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나왔네요, 제가. 그래도 뭐 알긴 아셔야 돼요, 이런 말들. 도덕적인 회의가 팽배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니까 유학자들이, 사대부들이죠. 유학자들이 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유학적 가르침을 내리기 위해 백성들을 유학으로 이끌기 위해 교화하기 위해 훈민가, 이건 정철 아저씨가 지은 거고, 뭐 이따 밑에 나오겠지만 오륜가, 뭐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이런 걸 지음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 부름으로써 백성들이 좀 유학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내용을 봅시다. 내용도 그래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섬길 일을 다하여라. 섬기기를 다하라는 거죠. 잘 섬기라는 겁니다. 지나간 후이면, 돌아가시면 애달다, 슬프다 한들, 슬프다 한들 어찌하리.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저번에도 했지만 뭐뭐다 이렇게 끝났는데 뭐뭐다 한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님이 오다, 님이 온다 한들 기억나요? 잔들고 온 자 한자 원사를 바라보니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도 애달다 했지만 슬프다 한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슬프다 한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유학적 가르침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효잖아요, 그죠?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13수인데요. 오늘도 다 새거다. 이건 이제 날이 샜다. 아침이 왔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었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호미를 메고 가자. 내 논을 다 메면 네 논 좀 메어주마. 농사일을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구나. 농사일을 도와줄게 이런 말이죠.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여러분 이 누에를 먹이자는 게
그 비단 농사, 쉽게 말하면 비단 농사예요. 비단 농사.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만 하지 말고 비단 농사도 지어서 비단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보자.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근면이요. 근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됐죠? 농사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쌍육장기 하지 마라. 쌍육장기는요, 내기장기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심각했어요. 이 내기장기가. 내기장기로 뭐 돈을 이제 거는 건 물론이거니와 소, 집 이런 것까지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투판, 뭐 도박판, 불법 도박이나 도박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내기장기. 내기장기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사그럴. 이건 뭐냐면 이웃집 사람들을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네, 했대요. 뭐 저도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죠. 고발을 했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거나 뭐 아니면 일부러 고소해가지고 이제 뜯어내려고. 예.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런 각박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하찮은 일로 고소하지 마라. 집배야. 이 배야는 빼앗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기장기를 해서 그거 집 뺏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집 빼앗아 무엇하며 이런 얘기죠. 남의 원수 될 줄 어찌 남의 원수가 될 일을 어찌 하느냐. 이제 고소하고 나면 원수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가 법을 세우셨으니 죄 있는 줄을 모르느냐? 그게 잘못된 걸 모르니? 하지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기장기나 고소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수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자, 이고졌다는 건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짐을 올리는 걸 인다고 하고요. 지는 건 등에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짐을 이고 지고 있는 저 늙은이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짐 풀어 나를 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얘기죠.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는가?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늙은 것도 서럽거늘. 짐까지 찌실까?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아니 나는 젊었잖아요. 그죠? 나는 젊었는데 그럼 저분은 나이가 많으실 텐데 이고진 저 늙은이 이런 싸가지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줘. 물론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싸가지가 없잖아. 나는 젊은 놈인데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평민 젊었으니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평민들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죠. 양반이랑 평민이 있으면 그죠? 평민이 이제 그 계급이 아래니까 평민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많으면 젊은 양반인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평민을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평민은 당연히 평민 늙은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장유유서죠.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유유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륜가. 자, 오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륜가도 역시 그 유교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륜, 삼강 오륜할 때 오륜이죠. 뭐가 있느냐? 군신유의. 뜻은 써드리지 않습니다. 뭐 쓰실 분들은 쓰세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다름이 있어야 돼. 달라야 돼. 남편이 하는 일과 부인이 하는 일, 이런 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보통 남자가 위겠죠. 그 다음에 장유유서, 좀 전에 했는데, 나이 든 사람과, 이 유자가 어릴 유자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질서죠. 차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5가지. 이 5가지가 이제 오륜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무슨 유교 경전에 있는 말인데 거의 공장한 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건지. 옛날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으리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리로다.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효, 그 다음 사수, 지아비는 남편이죠. 지아비가 밭 갈러 간대. 밭을 갈러 간 거예요. 남편이. 밥꼬리를 이고 가. 이제 왜 그런 거 알아요? 새참 이런 거? 예? 논일이나 밭일을 하고 있으면 저기서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밥들 먹고 해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먹죠. 그 논이나 그 옆에서 이렇게 먹고 또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밥상을 이제 가져갑니다. 반상을 들어 죄송해요. 이게 이거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서 큰일이네. 반상을 들어 눈썹에 맞춥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춥니다. 이거를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면 이게 상을 들어가지고 남편 눈썹을 치는 거냐? 밥상으로 눈썹을 까버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이건 제가 모양을 보여드려야 좋은데 밥상을 내 눈썹이요. 이 눈썹이 내 눈썹이야. 내 눈썹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완전히 높이 들어야 되고 내 머리가 이제 숙여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거의 임금에게 바치는 느낌이야. 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 눈썹까지 들어 올려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눈썹을 까버리는 게 아니고 내 눈썹까지 상을 들어 올려서 정중하게 남편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남편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경한다. 이거 엄청난 공경이거든, 이 정도면.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친하고도 뭐 아시겠죠? 손은 손님인데 이게 손님이나 다르시겠는가?
설이죠. 다르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다르지 않다는 건데 이게 이게 남남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남편 이거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더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귀하다. 손님은 귀한 존재, 귀하게 모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공경. 됐죠? 그러니까 오륜가 이 지켜야 될 도리를 설명을 하는 건데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산구곡가인데 이 구곡 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나오면 9개의 수로 되어 있고 자연 친화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자연 친화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곡은 어둠의 고 이런 거 나오죠. 요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수인데 안 나와 있네. 2수예요. 1수는 1곡은 어둠의 고, 2곡은 어둠의 고, 3곡은 어둠의 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곡은 어둠의 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2곡은 어디인가? 화암의 춤만 거다. 화암은 이제 꽃바위. 춘마는 봄이 가득하다. 봄이 왔네요. 벽파는 시내. 꽃을 띄워 야외에 보내노라. 이 야외가 뭐냐면 자연의 밖. 다시 말하면 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에 꽃을 띄워 이 자연 밖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자연 밖으로 보내느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죠. 승지,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쩌겠는가. sorry. 어떠하리. 좋단 얘기죠. 이게 어떠하리라고 물었지만 좋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쩐다는 거죠? 어쩐다는 거예요? 속세의 사람들에게 이곳의 고산이죠.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친화.